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방송 나가는 오늘이죠. 10월 6일 날 분당경찰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사건 조작의 혐의가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정부의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했다. 그게 뭐냐면 권한남용과 정치 편향적 사건 조작으로 말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한번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찰답게 해라. 왜 니들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냐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이제 이걸 또 갈라치기 하시는 분들은 또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욕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이면을 파보면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하게 돼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을 하던 그 이전부터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이라는 그 지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당 경찰서나 성남에 있는 그 경찰 조직하고 부딪혔던 그 경력이 한두 번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좋은 사건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누적돼 왔을 테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성남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좋았던 일보다는 안 좋은 일로 부딪혔던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선거든 뭐 명예훼손이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남 경찰 측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그렇고 깔끔하게 드라이하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마음이 깔끔하지 못한 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러난 게 지금 현재 분당 경찰서장이 뭐 직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그렇고 깔끔하게 드라이하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마음이 깔끔하지 못한 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러난 게 지금 현재 분당 경찰서장이 뭐 직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시절에 대변인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어버이연합에 후원을 하는 단체의 뭐 명예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서로 좋은 눈으로 좋은 의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취임한 게 2017년 12월 22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1년이 좀 못된 상황이죠. 그 사이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다 온전히 이제 분당경찰서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이거를 과도하게 뭐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내피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현철 서장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이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의미가 별로 없고 저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나갔던 방송 중에 나름 공정하려고 노력한 방송이라면서 이제 낸 방송 있죠. 이재명 기소 의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죠. 말하자면 이런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꼭 공정하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어떤 특정 출연자를 출연시키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의 특성을 뭐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내부의 문제일 경우에는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한쪽의 일방 주장이 아닙니다. 저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그것에 서로 간에 감론을박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어떤 공정한 시각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토론상에 예를 들어서 뭐 형제복지원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누구누구 지지자인데 옛날에 황진미님 같은 경우도 황진미님이 약간 비문 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 나머지 패널들이 거기에 반박하는 건 안 들리나 봐. 센타레스 댄스는 비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토론에 있어서 한쪽 목소리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들려드리는 건 굉장히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공정하려고 해야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하려고 해야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네.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감은 없고 뭐 그러니까 똑같은 방송에 나갔는데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별 반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서로의 목소리가 계속 뒤섞이면서 이렇게 같은 사안과 같은 방송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데 말처럼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들고 편집하고 바라보는 PD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진정성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평소에 뭐
곤충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분위기의 댓글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던데 저는 그런 것도 새날 게시판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면서 서로 간에 논리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인데 자꾸 한 사람 목소리나 의견만 갖고 방송 전체를 계속 예. 부글부글 하는 건 좀 예, 그렇다는 그건 말씀드리고요.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거기에 지금 핵심은 그런 거겠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게 경찰이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했대. 틀린 말이에요. 뭘 기소를 해. 경찰은 그냥 밑그림 그려주는 수사를 한 것뿐이죠. 경찰에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니 7가지 사항 중에 4가지는 기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기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건데 그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이제 어떤 균형 맞추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소하기도 다 기소 안 하기도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렇게 균형 맞추기 뭔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를 기소하면 어떨까요?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검찰한테. 검찰은 수사 기록을 살펴보거나 직접 수사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법의 잣대로 판단해 주세요가 바로 기소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 중에 법에 관심이 없다 그러지만 경찰이 이재명을 기소했다라고 말하는 건 엄청나게 틀린 말이고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둘 다 검찰이 올라가면 검찰은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소해도 되겠는데 이건 기소 안 해도 되겠는데를 다시 판단하니까 그래서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푸나님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신 거고 검찰에 가면 경찰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하고 검찰 마음대로 판단해요. 검찰이 알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결과 자신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검찰로 넘어가면 경찰 의견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자, 근데 그때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짧고 굵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3가지 혐의 있잖아요. 네. 기소 의견 중에 네. 친형 강제 입원건하고 검사 사칭하고 대장동 허위 선고 공범을 3가지인데 저는 검사 사칭건 같은 경우는 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검사 사칭했냐 안 했냐 검사 사칭하지 않았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건 맞지만 질문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검사 사칭했냐. 근데 명백하게 그 사건에 있어서는 전화를 건 PD가 검사를 사칭한 거죠. 네. 근데 그 방송에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 부분은 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선 토론 과정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검사 사칭하셨죠?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검사를 사칭을 본인이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추정 60분의 최모 PD가 본인이 검사를 사칭을 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검사 사칭을 방조를 했기 때문에 벌금 그것도 사실은 방조죄라는 게 없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구속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담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부분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논란을 만들려면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어느 선까지가 사칭이냐 아니냐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돼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2번째가 대장동 허위 선거 공범을 저는 이거는 진짜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게 500억 원을 성남시가 물어준다고 해도 5,500억이냐 500억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잖아요. 네. 신비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 다리를 착공한 게 시장의 업적이냐 다리가 준공된 게 시장의 업적이냐 이미 들어올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벌었다. 우리 시가 그 정도 돈을 벌어들였다. 수익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선거 공범을 해서 죄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면 현역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가야 돼요. 그렇죠. 의정 보고서 보세요. 내가 이번에 예산 얼마 확보했다. 몇백억 확보했다. 뭐 다리 예산 내가 확보했다. 도로 예산 확보했다. 몇십 줄이에요. 그거 다 잡아가야지. 그러니까 뭐 통일은 대박이다부터 잡아가야죠. 아, 잡혔잖아요, 그 여자는. 통일은 대박이다는 안 잡아가요. 좋은 말 했는데 뭘 잡아가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야? 맞는 미리 말인데? 땡겨서 대박이라고 한 거잖아요. 미리 땡겨서? 재미는 있는데 가치는 별로 없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권이 그래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요거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조현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바로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 진단.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대면 진단해야 돼.
화상도 안 돼. 그렇죠. 전에 들은 걸로도 안 돼. 전화로도 안 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을 조사하게끔 만드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건소장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의견서를 전달을 하면 그게 입원이 되는 건데 그 모든 최고의 결정권은 정신과 의사에게 있다. 근데 정신과 의사 그걸 안 해. 그러면은 보건소장이 그것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논란이 그거죠. 경찰은 정신과 의사와 환자는 기본적으로 또 당신 정신과 병원에 가봐야 돼. 라고 하면 100% 나를 정신병자로 모으는 거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정신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하면 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면 진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지금 그 과정을 생략된 상태로 바로 강제 입원을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뉘앙스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에 강제 진단이 있었던 거고요. 강제 입원은 2014년입니다. 근데 2014년에 강제 입원을 할 때는 친족,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형제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에 보면은요, 형수와 조카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강제 입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강제 진단에 있어서 이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혜경 씨와 조카의 통화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말려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그러니까 형님 이재선 씨가 2000년부터 계속해서 정신질환 때문에 엄청난 어머니 폭행, 여동생 폭행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안 가족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2012년에 진단을 받게 했지만 당시에 진단을 못 받았던 거죠. 강제 진단을. 그렇게 됐던 거고 2014년에는 진단을. 그렇게 됐던 거고 2014년에는 본인 가족들의 동의로 그러니까 부인과 딸의 동의로 강제 입원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했던 말인데요. 괄호를 채워주세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 형님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괄호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한데 그 괄호가 정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순환 논리예요. 순환 논리.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 환자로 의심되는데 정신과 의사와 대면 진찰을 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경찰의 논리는 그게 빠져있다는 그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강제 입원 절차를 돌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환 논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정답이에요. 순환 논리.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 자, 여러분들 그 게시판상에 이메일 주소와 c벅턴 퍼스트 오일이라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어쨌건 뭐 경찰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경찰서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봐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 의견을 낸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걸 다 죄를 만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회의원들 다 털립니다. 그걸 다 턴다고 하면 검사 사칭은 표현 자체가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이상해 보여서 그렇지 전후 상황을 들어보면 나름 수긍도 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분당 경찰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끌고 온 기간이나 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실제로 압수했던 그 물품이나 그 이후에 내놓았던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분당 경찰서가 수사명 지사의 신체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렇게 4번이나 이루어졌어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뭐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랬었죠. 그때는 점이 이슈일 때라서 그런 표현 그러세요.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이 분당 경찰서가 사실은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지금까지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무혐의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분당 경찰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당 경찰서장 이우현철 이 사람이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고 재향 경우회 분당 지회 명예 회장입니다. 예. 이것까지는 팩트인데 이제 나머지 뭐 이 사람이 얼만큼 관여를 했다 이런 거는 그냥 썰인데요. 이 경우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향 경우회가 지금까지 무슨 일들을 예. 했었는지. 예를 들면 2016년 4월에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한 경우에 명의로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탈북자 단체의 계좌 내역이 입수가 됐고요. 그것은 제한 경우에가 탈북자 집회에 동원을 해서 태극기 집회를 예, 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건들이 있었고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 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있어서 이 시기가 또 우병우가 민정수석 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유현철이란 사람이 명예회장이라는 것은 경우의 자체가 퇴직한 경찰 공무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만 정회원이고 현 경찰은 명예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회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단체를 떠나서 고문 이런 뜻의 명예회장이 아닌 거죠. 그래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현직이니까. 현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왜 관료주의 이야기하면서 말이 관료주의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도.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특히 경찰 고위 공무원들은 사실상 거의 전부 이명박 박근혜 부역했던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도지사 쪽에서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형님 정신병원 입원 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입원은 형수가 시켰고 내가 지자체장 이름으로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뭐 강제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닌데 압수수색 같은 거 다 해놓고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 측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꺼리킬 게 없는데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다 했단 말이야. 네. 그 형님 정신병원 입원 관련한 압수수색 4건이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해놓고 나서 진짜 아무런 끌길 게 없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내면 진짜 열받죠. 본인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나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쪽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재명 도지사 날리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를 날려도 다른 도지사가 민주당에 당선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같이 합세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을 뭐 어찌어찌 해라가 아니라 이재명 자체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선거법 관련해갖고 기소견으로 들어간 것 중에 100만 원만 넣으면 지금 날아갑니다. 네. 물론 이제 1심, 2심, 뭐 상고심까지 거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이재명이 날아가면 누군가는 도지사를 그러니까 뭐 나 이렇게 봐. 순수하게 보면 이재명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싫다. 꼭 누구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근데 일부에는 또 어떤 사람 시키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재희 전법이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이나 이런 데서도 민주당 흠집내기 딱 좋게 이재명 뭐 어쩌고저쩌고 사적인 내용들이 엄청 걸려있더니 결국은 지사직 날아갔네 하고 싶어하는 세력과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재명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하는 세력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재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인물이 고소했고 뭐 김용환이 들어가 있고 바른미래당에 사실 민주당 쪽에서 고소고발한 건 같은 그런 게 막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재명 지사직 날려버려야 된다. 죽어도 그 자리에 있는 꼴 못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지사직이 날아갈 이유는 없겠지만 그게 꽤 시간이 지나서 날아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경기도지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요. 국민들은 있잖아요.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이재명 지사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와 그렇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운 정치인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나가야 민주당이 대접받는다?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민주당 사람인데 지켜주자라고 하는 그런 논란 속에 지키지 않고 내치했을 때 지지자들이 더 어떨까요? 선거를 전후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지지율이라든지 선거 결과라든지 선거 이후에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정책 때문에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거든요. 정치권 안에서 당 내에서 뭐 어떤 논란이 있고 뭐 어떻게 공격하고 받아내고 있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사실 그런 논란들, 정치적인 논란들은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그 지지라는 건 정책 때문에 지지하는 것 뿐이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이어서 지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어떻게 확대가 되든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계속 붙잡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이제 막 개파 논리와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경선 때 태도와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기소 의견에만 너무 집착해 있는데 그 기소하지 않은 또 4가지 건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다 공격을 했어. 근데 나는 또 네 가지 건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다 공격을 했어. 근데 이 공격했던 사람들은 네 가지는 지들이 공격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처음 보는 현상도 아닌데요, 뭐. 아,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 예. 기소 의견으로 간 것만 이제 이제 예. 이재명 지사직 날라간다. 음.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그 비열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게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논리는 자유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 따라서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은 일베 도지사라는 네이밍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일베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일베를 했다 안 했다는 그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콘텐츠물을 만들고 글을 써야지만 일베를 했다고 하는 거지. 가입 여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일베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반박하는 댓글을 달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까지도 일베를 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건데 그런 아주 굉장히 얄팍한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프레이밍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조차 이 사람 일베했네, 일베 도지사네 이렇게 몰아가는 걸 보면서 이걸 너무 국민들을 너무 수준을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데 네. 어떤 사람 댓글 쓰면 그러잖아요. 일베 도지사를 앞에서 빤스 때린다 이런 표현 쓰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리 게시판에 절대 글 못 쓰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 생기잖아요. 조롱이 너무 심하거나 허위사실로 이렇게 상대방 공격하는 거 그런 게 일베죠. 그렇죠. 그런 게 일베. 그런 용어 쓰는 거 보세요. 낙지사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김무선 씨 건에서 그 당시에 낙지도 팔지 않았다는데 그리고 그 김무선 씨 건 관련해서는 불기소 의견인데 그러면 낙지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죠. 근데 그런 논리는 없어. 어차피 이재명이 엎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이밍을 그렇게 죄를 만들자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주말 방송에 그랬잖아요. 누구누구님과 사귄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말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계속 논란을 만들고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선 그러니까 형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내가 봐도 그래요. 명백하게 본인 스스로가 잘못이 없다고 난 느껴요. 그러니까 더 열받아 하는 거야.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해서 상황 딱 봤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 텐데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을 올리니까 이분들을 이제 고발하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말처럼 이제 일 좀 하게 해주자 했는데 사실은 일 못해요. 물론 뭐 중간중간 일을 하겠죠. 하는데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해지는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는 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 검찰이 시작을 할 때 이 사람을 기소하는 목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진짜로 죄가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고 수사를 하느냐 그 시작의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근데 검찰로서는 최소 한 번은 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환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어떤 그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소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번이 넘게 소환을 한다. 그러면 검찰도 어떤 암묵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거의 4년 넘게 끌어온 건도 있고 이번 지방선거 때 고소가 된 건도 있는데 그 건이 전부 다 8년, 10년 된 논란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한다고 해서 뭐 새롭게 나올 만한 것도 없고 뭐 압수수색을 할 것도 없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들이 맞는지 본인한테 직접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 외에는 검찰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검찰에서 조속히 결론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를 끌고 간다 하면 또 다른 계속 수사를 끌고 간다 하면 또 다른 논란을 검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이제 안팎으로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뭐가 있었냐면은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당시에 그 조폭 연루 의혹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빗대서 이제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재명 캠프 측에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검찰의 같은 반응은 뭐냐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사건 이게 이제 무혐의가 내렸는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에서
논평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곳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에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고의가 보기 어렵다 해서 무혐의 처분 내렸단 말이에요. 이 같은 기준이 저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랬어요.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완전 프레임을 박아놓고 네. 거기로 완전 몰아간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 내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차님이 이제 제가 친분이 있는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도는 거야. 뭐 나쁜 짓 했다더라.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런 소문이 돌면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봐야 돼.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다 차단해버린 거죠. 어우 더러운 년 이러면서.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은 당원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아. 그러면은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고 본인한테 물어보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진짜 유죄가 밝혀질 때까지는 같이 대응을 하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죄가 밝혀지면은 야 너 왜 그랬어 하고 인간적인 도의를 남겨두고 법적으로 비난할 거 비난하고 그 처벌을 받고 돌아오면 다시 친구로 받아주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지금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 내에서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공격하는 건 다 쓰레기 같은 소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당 내부에서 하는 그 논리들은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를 끝까지 보호하는 게 우리 전체가 이기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앞뒤 안 되고 무조건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 성공에 털끝만치라도 도움이 되는가? 그게 인간적 도의상 합리적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조폭 연루설도 불기소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준 후보들을 여기서 아마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확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은 그럴 만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인데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정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가 아닌 것들도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의혹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이재명 지사나 은수미 시장은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고. 내가 봤을 때 지역의 검찰들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나온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불기소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상당히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라고 난 봐요. 이런 부분은 그래요. 선거법상에 당신 검사 사칭한 적 있어? 나는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어. 그것은 기소 의견으로 가. 사실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잖아. 공격하는 자들은 그걸로 벌금 150만 원 받은 거 맞으면 검사 사칭한 거지라고 말하지만 선거 토론상에 검사 사칭한 적 있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지. 네.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소 의견으로 가. 명백한 어떤 팩트도. 근데 자유한국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예 조폭 스폰서라는 말 자체를 확정 지어놓고 지금 공개 질의 뭐 비슷하게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또 열받네. 앞으로 제가 공지 하나 할게요. 원래 원칙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게시판상에 허위사실이나 심한 조롱하시는 분들은 영구히 새날 게시판에 글 못 씁니다. 영구 정지. 어떤 분들이 이제 악플 졸라 달고 와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글 못 쓰더라를 또 다른 게시판에다가 막 인증하고 그러나 봐요. 우리들한테 영구 정지 당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영구 정지 안 해요. 글 블라인드 안 치잖아요. 조롱이 좀 심한 진짜 일베들 이런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댓글을 잘못 써가지고 영구 정지 됐구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와서